네, 안녕하세요. 소개받은 홍영수 부장입니다. 오늘 업데이트 드릴 내용이 22년도 R1 업데이트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거고요. SR웨이브, Q3D, 서킷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설명드릴 내용이 이제 SR웨이브고요. 가장 주요한 내용이라고 좀 보여지고 있는 건데요. SR웨이브를 사용을 해서 PCB에 주파수 해석을 이제 주로 하시고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올해부터는 그 주파수 해석을 하는 데 있어서 그 PCB가 지금 겪고 있는 온도에 대한 특성을 반영을 된 주파수 해석이 이제 가능해졌습니다. 그것에 대한 이제 설명이고요. 기본적으로 SI웨이브와 아이스팩이라는 저희 NCS의 그 열해석 프로그램인데 둘 사이에 연동 해석이 이제 가능은 합니다. 이 우측에서 보시면 SI웨이브 옵션 중에서 아이스팩에서 해석된 열해석 결과를 가지고 올 수 있는 선택 부분이 있습니다. 자, 이것이 이제 선택이 되어 있고 아이스팩에서의 열해석이 되어 있다면 그리고 SI웨이브의 재질 정보 안에 있는 유전체나 도체 부분에 대한 부분이 열에 대한 표현식으로 되어 있다면 예를 들어 100도일 때 유전율이 얼마, 100도일 때 도전율이 얼마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어 있는 서멀 모디파이어가 설정이 되어 있다. 이 두 가지가 설정이 되어 있다면 그리고 그 온도의 분포가 유니폼하지 않고 당연히 넌 유니폼하겠죠. 그것까지 서포트가 돼서 아래쪽에 보시는 이 두 가지 사항, 그 기본적인 열해석의 넌 유니폼한 열 온도 분포가 결국은 이제 우측에서 보시는 것은 SI 웨이브 기능 중에 선로의 임피던스를 계산해 주는 건데 이것에 결국 반영이 됩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이 전체의 워크플로우는 기존에 있었던 워크플로우들을 타고 갑니다. 당연히 이제 재질 정보 안에서 유전율과 이제 도전율 쪽에 열과 관련된 수식으로 표현을 해주고 먼저 SI웨이브에서 DC 해석을 해서 저항을 구해낸 것을 해주고요. 그걸 가지고 아이스팩 쪽에서 열해석 한 것을 SI웨이브로 받아들이고 나서 SI웨이브 옵션 중에 그 온도 특성을 반영을 해서 해석을 하겠다라고 그러면 주로 이제 주파수 해석과 관련돼 있는 SYG 해석이라든가 파필드, 니어필드, 좀 전에 설명드린 임피던스 스캔, 크로스톡 스캔, TDR 위저드 이런 주파수 해석에 모두 온도 특성이 들어갑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한 예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에 거는 열해석 중에서 이제 강제 대류 형태를 띄고 있고 아래쪽은 강제 대류가 아닌 이제 다연 대류죠. 이제 위와 아래의 차이는 열해석 입장에서 놓고 보면 온도의 이제 분포가 이제 다른 거를 볼 수 있으실 거예요. 당연히 강제 대류 형태가 이 자연 대류보다 온도가 더 낮은 부분이 있을 겁니다. 그러면 그 특성이 이제 좀 전에 설명드린 대로 SI 웨이브에 어떻게 반영이 되냐면 이런 S 파라미터 특성을 나타내는 주파수 해석에서 두 개의 차이를 나타내게 됩니다. 파란색 컬러가 자연 대류, 온도가 좀 더 높은 상황, 그 위쪽은 이제 강제 대류인 빨간색이 겹쳐서 보면 그 특성이 달라지는 걸 볼 수 있고, 그것을 이제 그대로 이제 반영을 한 시간영역에서 보통 보는 I 다이어그램이죠. I 다이어그램의 가운데 부분에 I 오프닝의 정도, 결국 시간 영역에 당연히 결과가 미치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소개드릴 내용은 이제 스택업 위저드입니다. 이 스택업 위저드는 통상 여러분들이 PCB를 개발을 하실 때 제가 이 선로의 임피던스를 얼마를 설계를 하는지 또는 이미 설계된 상황에 대해서라면 그 설계의 적층 정보, 유전체나 도체나 선폭에 이런 정보들을 넣어 주어서 그 임피던스가 이제 얼마인지를 보통 계산을 할 때 이런 구글링에서 쉽게 찾을 수 있는 이런 거를 사용을 하시거나 저희 쪽 툴이 있는 Q2D라는 거를 이용을 해서 직접 사용자가 드로잉을 해서 임피던스를 이제 살펴보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것이 재작년 2019년도 R1부터 런칭이 되어 있습니다. 사용자가 좀 전에 보신 구글링에서
임피던스 캐큘레이터라든가 저희 Q2D처럼 이런 식으로 적층 정보를 만들어 놓고 특정 층의 선폭이 55미나 65미 되려면 얼마가 될지 이런 거를 계산해 주는 위저드가 3년 전에 런칭이 됐는데 이 스택업 위저드가 조금 더 이제 업데이트가 되어 있습니다. 그거를 설명을 드리면 업데이트된 내용은 기존에는 이제 우측에 보시는 것처럼 같은 층 내에 선로가 밀도가 높게 설계가 되어 있을 때 선로 간에 크로스톡을 볼 수가 있었는데 역시 이제 올해는 선로 간 같은 층의 선로 간 크로스톡을 볼 수도 있을 뿐더러 그 선로가 설계되어 있는 위아래 층이 바로 그라운드가 아니라 시그널 층이 연속적으로 쌓여 있을 때 위아래에 대한 크로스톡도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걸 이제 저희는 표현하기를 멀티플 컨덕터라고 합니다. 그럼 이 스택업 위저드가 무슨 역할을 하냐면 사용자가 이렇게 뭔가 설정을 해주고 거기서부터 지금 아래쪽에 보시는 이 몇 가지 사항들처럼 PCB 선로에 대한 W 엘리먼트라는 모델을 뽑아낼 수 있습니다. 이 W 엘리먼트의 역할은 무엇이냐면 PCB 설계가 되어 있던 안 되어 있던 스택업 위저드를 가지고 정보를 넣어서 선로 간 모델들을 모두 추출해낼 수가 있어서 길이만 입력을 해서 그 길이에 의한 로스 성분 또는 길이에 의한 어떤 스키매틱에서 나오는 크로스톡 이런 것들을 사전에 또는 현재 설계된 수준에 대해서 예측을 해볼 수 있을 겁니다. 이것이 이제 스택업 위저드에 해당하고요. 그 다음에 SI 익스플로러라는 것이 런칭이 작년에 되었습니다. 이거는 보통 사용자들이 어떤 때 많이 썼었냐면 이 SI 익스플로러가 탄생된 배경이 이제 고속 신호를 설계를 하거나 또는 그거를 집중적으로 해석하시는 분들에서 보면 이렇게 비하 부분을 해석을 하고자 하는 니즈가 이제 많았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일일이 HF3D를 이용을 해서 드로잉을 하지 않고 SI 익스플로러를 이용을 해서 스택업 위저드와 비하 위저드라는 이 두 가지가 모두 연동되게 만들어 놓은 SI 익스플로러를 이용해서 우측에 보시는 것처럼 직접 드로잉을 할 수가 있습니다. 어떤 입력값에 의해서만. 그런데 이제 올해는 거기서 조금 더 이제 발전이 돼서 보통 이런 비하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분석할 때 그 주변에 스티칭 비하라고 해서 이 비하가 가지고 있는 위아래층의 그라운드 플랜층과 연결시키는 스티칭 비하들을 추가하게 되어 있습니다. 보통 해석을 할 때 스티칭 비하를 좀 더 편리하게 설정할 수 있는 비하 위저드가 있고요. 그리고 이 비하에서 연결돼서 포트를 만들도록 필요로 하는 짧은 트레이스에 대한 선폭을 결정을 하는 임피던스에 맞춰서 하는 임피던스 위저드까지 더 포함이 돼서 작년보다 SI 익스플로러가 조금 더 향상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만들어진 이런 그 드로잉 형태 모델을 특별히 이제 EDB 데이터라는 걸 이용해서 이제 추출을 한다면 과거에 HFS에서 보시던 3D 모델링도 이제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제 EMI 스캐너라는 것이 이것도 이제 3년 전에 런칭이 됐었습니다. 이것은 이제 SI 웨이브라든가 데스크탑에서 이제 실행이 이제 가능했었고요. 이건 기본적으로 어떤 것이냐면 PCB 설계 상태에서 EMI에 영향을 줄 룰들을 포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치 여러분들이 PCB 설계를 하고 나서 디자인 룰에 위배됐는지 안 됐는지를 체크하는 DR 체크처럼 여기는 이 EMI 룰 체커라는 기능이 이 EMI 스캐너라는 기능이고 이런 사전의 예측, 이런 룰 체크를 통해서 이런 에미션에 대한 부분을 억눌러주는 역할을 할 수 있는 거죠. 이것이 이제 3년 전에 런칭이 되고 이제 조금 발전이 된 부분에 대한 부분이 여기 설명이 몇 가지가 되어 있는데 가장 중요한 부분은 그동안 사용자가 룰을 설정을 하고 제공되는 룰에 의해서 체크된 레포트를 볼 때 이쪽에서 보시면
어느 위치에서 어떤 룰이 위배가 됐다라는 텍스트 베이스로만 레포트가 나왔었는데, 레포트 추출 시에요. 요번부터는 그 해당하는 부분의 레이아웃 형태, 어느 부분이 문제가 있다라는 것을 그림으로, 이미지로 같이 레포트에 추가가 이제 되어 있는 부분이 가장 주요한 업데이트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CPA 솔버를 SI 웨이브로 이용해서 사용할 수 있는데, 기존까지는 CPA라는 걸 이용해서는 보통 PCB 어떤 특정 선로, 전원 신호든 일반 신호든 RGC를 이제 추출할 때 사용하는 게 CPA 솔버입니다. 그동안은 이것이 이제 특별히 일반 IC 안에 들어가는 패키지 쪽에 대해서 주로 해석을 많이 사용을 하는데, 기존에는 이제 다이가 멀티 다이가 적용이 되어 있지 않았었습니다. 근데 이제 요즘에 보면 모든 전자제품이 핸드폰 같은 위주는 경박 단소 쪽으로 가기 때문에요. 그런 내부에는 CPU뿐만 아니라 메모리까지 모두 이제 들어가죠. 그래서 여기서 그 다이 정보를 읽어와서 다이에 대한 핀 그룹을 잡을 수 있게끔 기능이 향상되고요. 연계돼서 이런 굉장히 많은 SIP나 그런 IC류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범프라는 개수가 생각보다 굉장히 많은데, 이 범프에 그룹핑을 지어주는 것을 스마트 핀 그룹이라는 기능을 이제 가지고 있어서 이 솔버의 설정에 사용자가 설정을 해주면 그 설정에 맞게끔 스마트한 핀 그룹으로 만들어주는 역할이 됩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제 SI 웨이브에 대한 데이트 내용이었었고요. Q3D에 대한 몇 가지 간단한 사항을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이제 첫 번째는 지금 그 마그네틱 필드를 볼 수가 있게 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은 작년에 21년도에는 Q3D가 그동안 가지고 있지 못했던 해석 후 전개, 일렉트릭 필드에 대한 플랫이 제공이 되지 못했었고요. 올해는 작년까지는 일렉트릭 필드가 그래서 제공이 됐고, 이제 올해는 이제 마그네틱 자개에 대한 필드 플랫이 이제 가능해졌습니다. 그리고 요즘에 그 이제 전기차 때문에 이제 전기차에 들어가는 이제 보드에 대한 설계 해석을 많이 하게 되는데, 그때 거기 이제 그런 보드들은 과전류, 굉장히 높은 전류가 이제 흐르게 될 때, 이에 PCB에 들어가 있는 선로의 RLGC를 뽑을 때는 인덕턴스가 굉장히 예민한 주요한 뽑아야 되는, 추출해야 되는 요소가 됩니다. 그럴 때 이런 과전류에 의해서 그동안 유니폼 커런트 터미널이라는 것이 베타 버전으로 적용이 되어 있었습니다. 유니폼한 커런트 터미널은 어떤 역할이냐면 해석에 의해서 인덕턴스가 해석의 오류를 이제 막을 수 있는 방법인데요. 특히나 이런 전장 제품의 보드들의 더 유효한 방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다음은 이제 서킷이고요. 서킷에는 간단한 몇 가지 사항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내가 선로 모델에 대해서 임피던스의 어떤 그 분포를 이제 보고 싶죠. 또 어떤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선로가 몇 옴에서 몇 옴으로 임피던스가 변화폭을 할 때 이 TDR 프로브라는 걸 사용을 하는데, 이 TDR 프로브에는 그동안 하나의 스키매틱 안에 다수 개, 2개 이상의 TDR 프로브가 있기는 했었으나, 그 설정을 할 수는 있으나 해석에 오류가 있었고, 그 해석의 오류를 해소를 요번에 했습니다. 그래서 다수 개의 TDR 프로브를 연결을 해서 바로 해석이 가능해졌고요. 그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업체로부터 어떤 S 파라미터를 입수를 하시는 경우가 이제 많으실 거예요. 근데 그것을 이렇게 어떤 시간 영역 해석에 이제 사용을 하죠. 예를 들어 내가 케이블에 대한 S 파라미터를 줬는데 해석을 해보니 저주파 부분에 대한 주파수 성분이 부족해서 어떤 해석에 오류가 발생하는 경우에 이것에 대한 보정 방법이 나타난 것이 이제 IF, PVLF라는
보정 알고리즘이 이제 추가적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저주파 부분에 대한 성분을 보정을 이용을 해서 해석, 시간 영역 해석에 조금 더 도움을 드리고자 하는 인핸스먼트가 하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앞서 있었던 전장 쪽에서는 주로 모스펫이라든가 트랜지스터, 다이오드 이런 유들이 이제 많이 쓰이고 제공받을 때 피스파이스들을 이제 많이 제공받게 됩니다. 이 피스파이스 모델을 보통 서킷에서 쓰는데 그때 역시 Q3D를 이제 이용을 해서 예를 들어 전장에 이제 들어가 있는 보드에 대한 CD를 이용해서 선로에 기생 RLCD를 계산을 해냈다면 그 Q3D를 다시 피스파이스로 이제 추출이 가능한 기능이 요번에 이제 업데이트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피스파이스를 주로 쓰는 저희 툴이 아니더라도 다른 서킷 시뮬레이터에서 사용할 수 있게 이제 제공되어질 수 있습니다. 이제 꽤 오래전부터 이제 네트워크 데이터 익스플로러라는 것을 이제 많이 이제 쓰게 되죠. 해석이 되어 있는 S 파라미터의 이제 특성을 이제 본다라든지 아니면 S 파라미터를 뭔가 약간 이제 가공을 한다라는 게 쓰는데 그동안은 이 자동화 쪽에 이 커맨드들이 좀 미흡했습니다. 이제 올해부터는 그것을 이제 조금씩 그 커맨드들을 이제 만들어 넣어서 만약 어떤 분이 이 네트워크 데이터 익스플로러의 어떤 기능을 이용을 해서 자동화 코드를 짤 때 이 커맨드가 이제 사용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거는 이제 계속적으로 추가될 예정입니다. 여기까지가 오늘 이제 말씀드린 내용이고요. 주로 이제 SI 웨이브, Q3D, 서킷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발표는 여기까지고요. 이제 맥스웰 부분에 대해서 박수현 차장님께 마이크를 넘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